자, 모의고사 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해설 되어 있죠? 자, 1번이요. 갑은요,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을은 병으로부터 금전을 청하면서 X부동산의 병을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보세요. 갑이 을에게 매도죠. 을에게 매도 거기 줄 것이고, 을에게 매도, 문제에서 을에게 매도, 그것을 뭐란다? 승계취득이면서 이전적 승계죠? 을에게 매도 줄거 봐요. 을에게 매도, 그것을 첫 번째 승계취득,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 그 다음에 특정 승계, 이렇게요. 이전적 승계, 그 다음에 특정 승계, 다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을은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X부동산의 병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 줄 것이고, 저당권 설정을 뭐라냐? 승계취득. 그 다음에 옆줄 긋고 설정적 승계죠. 승계취득이면서 설정적 승계, 이렇게요.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이것은 취득권에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에요. 1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줄고요. 계약은 옆에 줄고 법률 요건 줄 것이고, 거기다가요 원인행위요. 원인행위이다, 이렇게. 그로 인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줄고요. 등기 청권은 법률 효과, 결과, 이렇게요. 이런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목적이라고 하죠. 목적. 법률 행위의 목적, 이렇게 하죠. 목적, 이렇게요. 2번요. 을의 소유권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승계죠. 승계. 이런 원시 취득 줄 것이고, 원시 취득은 소유권 부분이요. 소유권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원시 취득이다 그래요. 원시 취득은 취득 시효,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습 등 매장물 발견, 부합, 호나, 가공, 이것을 얘기해요. 병의 저당권 취득은 뭐다? 맞죠? 승계 취득이면서 뭐다? 설정적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병의 저당권 설정은, 저당권 설정 동그라미, 저당권 설정은 뭐냐?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니까 저당권 설정을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뭐다? 법률 행위이다.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은 법률 행위이다, 이렇게요. 5번은요. 을의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의 양적 변경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저당권을 설정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저당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의 범위가 줄어들겠죠? 자기 마음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처분 권능이 누구한테 가니까요? 저당권자한테 가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뭔가 양적인 변경으로서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그래서 2번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가 아니고 뭐다? 승계, 이렇게요. 자, 2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박 채무의 이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죠. 도박 채무 줄 것이고,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그것은 맨 끝에 계약 자체는 무효예요. 무효 동그라미 하고요. 거기다 써요. 이전 등기하는 경우 같고, 이전 등기 있고요. 여기요. 이전 등기 됐죠? 등기. 그러면요. 말소 청구를 못 해요. 그런데 저당권 등기요. 저당권 등기. 그럼 뭐 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요. 계약 자체는 무효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그 이전 등기는 뭐가 되죠? 그래서 말소를 못 해. 이미 완전한 권리가 이전해. 도박 채무 때문에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못 해. 그런데 무슨 등기하면? 저당권 등기하면 뭐 할 수 있어? 말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한 약정, 양도소득세를 절감 줄 것이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피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하죠. 또는 또 써요. 또는 다운 계약서 작성. 다운 계약서. 낮은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표시한 거죠. 다운 계약서 작성. 이것은 뭐가 된다? 사회 질서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3번은요. 소송에서 증언하는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 줄 것이고, 통상적으로 용인, 그러면 유효예요. 그러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그러면 그것은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이다. 4번은요. 채무자에게 의무를 강제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여 줄고요.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과도하게 무거운, 너무나 무겁죠? 그럼 위약벌이죠. 그것은 뭐가 된다? 무효예요. 5번은요.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사실을 법률행위 시에 상대방이 뭐랬다? 알았다? 그러면 사회 질서, 동기 줄 것이고, 법률행위 동기, 사회 질서에 반한다 줄 것이고, 그것을 뭐냐? 불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 동기의 불법이라고 그래요. 동기의 불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어법은 상대방한테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사실을 법률행위시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그 상대방과 법률행위란 선의의 제3자든 선의의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OX. 그럼요, 여기서 말하는 동기의 불법은 무효죠. 이때 무효는 어떤 무효다?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러면 없다. 그래서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5번 틀렸죠? 3번은요, 법령의 해석이죠.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줄고요, 표시행위, 그 다음에 객관적 의미 정확하죠. 이것을 우리는 원칙적으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해석하죠. 그러면 일치하지 않을 때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표시주의예요, 의사주의예요? 표시주의죠. 그래서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것을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2번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하여 줄고요,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당연하죠. 의사와 표시를 가지고 해석하니까요. 3번은요, 당사자가 특정 토지를 계약의 목적으로 특정 토지 줄 것이고 갑이요. 계약의 목적으로 합의 동감이 의사주의죠. 여러분, 합의란 말 있으면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죠. 그 지번에 관한 표시에 관해서 착오 동감이 착오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합의가 있죠. 착오 취소 X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계약서예요. 계약서 줄 것이고, 다른 토지로 표시 줄 것이고, 을 토지로 표시 이렇게요. 그러면 갑 토지로 합의했는데 을 토지로 표시했죠. 그러면 합의된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합의된 토지 갑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오표시 무효칙 맞는 말이죠. 3번은요, 계약의 해석은 계약의 해석을 통해서 보충되던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 틀렸어요. 주관적 의사를 하고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 이렇게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 이렇게 주관적 의사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 이렇게. 5번은요,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뭐란다? 일치. 의사가 일치,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 그럼 뭐대로? 일치된 의사대로 확정. 일치된 의사대로. 이걸 우리 무슨 주의라고 한다? 의사주의.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 이렇게. 지금까지는 뭐 이러면 틀린 거 없죠? 자, 4번은요, 착오죠? 4번 문제. 그 다음 장이요, 착오. 이러면 나하고 틀려요? 아니, 나는 4번이 뒤로 넘어갔는데? 여러분 아직 안 넘어갔어? 그거 정치 이상하네. 자, 4번이요. 아무도 안 넘겨서 왜 안 넘기냐고 내가 계속 지금 4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넘겼는데 안 넘겨. 왜 안 넘기냐? 그러니까 1번이요. 상대방이 동기를 줄고요. 상대방이 동기를 제공하죠. 줄고요. 표시가 없어도 이 말이죠.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표시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는 표시된 여부를 불문하고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번요. 착오에 있어서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격이나 예상된 수량 및 범위와 줄고 현저하게 큰 차이. 그런 착오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 상대방이 착오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다. 이게 3번은요. 이게 바로 착오가 뭐하고 다르죠? 사기하고 다르죠?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요. 착오자의 상대방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 아니면 취소권자 줄 것이고, 취소권자 맨 끝에, 취소권자는 착오를 한 자, 사기 강박을 당한 자예요. 착오한 자,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예요.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5번은요. 소외치하 줄 것이고, 소외치하 그다 써요. 언제나 표시대로 이렇게요. 소외치하는 언제나 표시대로 했어요.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107에서 110조 적용 X, 107에서 110조 적용 X 이렇게. 그러니까 소외치하라는 것은 107조에서 110조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뭐죠?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란 말이죠. 자, 정답 2번이죠. 자, 5번은요. A의 사기로 인하여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는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A의 사기로 갑은요, A 토지를 B죠. 갑 토지를 갑은요, 을에게 매도했죠.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요. 누구죠? A의 사기죠, 여기요. A의 사기요. 근데 이 A가 누구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만약에 제3자일 수 있고 또 누구일 수 있죠? 대리인일 수 있죠. 대리인이면 어떻게 한다? 대리인이면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하죠. 그런데 제3자인 경우는요, 이 사람이 제3자라고 해봐. 그러면 이 을이요, 을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죠? 그러면 취소 못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무조건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요, 정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무는요, 무는요,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권을 취득하죠? 악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번요. A가 을의 대리인이다. 대리인 그렇게 남았나요? 대리면 갑은요,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요, 뭐 하든지, A가 을의 대리인이죠. 그러면 갑은요, 갑은 뭐다? 갑은 앞에다 써. 을이 알든 모르든, 을이 알든 모르든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번요. A의 사기 사실을 을이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A는 제3자를 얘기하죠. 을이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 갑은 그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은요.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죠. 갑은 선의의 병, 선의의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갑이 계약을 취소하죠. 그런데 갑은요, 선의의 병 줄 것이고 선의의 병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기잖아, 여기. 지금 갑이 취소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을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병은 누굴 때만, 이 나머지 제3자 누굴 때만 뭐 돼?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뭐는 불만한다? 무과실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선의의 병이 제3자기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의의 병은 보호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니은요. 갑은 A의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근데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인데 3년하고 10년 중에서 빨리 끝나면 끝나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난 후 거기 줄고 지난 후 10년이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3년이 지났죠?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가 다 맞는 거 알겠죠? 경리은, 디귿,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상당히 좀 까다롭죠? 자, 6번은요. 을이 갑 소유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기소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은요. 갑과 병으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갑과 병으로부터 토지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그러면 여기 을을 그러면 쌍방의 허락을 받아주고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면 쌍방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죠. 그럼 우리가 자기 계약 쌍방대는 안 되죠. 그런데 채무이행이나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쌍방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죠. 을은 쌍방 허락 줄 것이고, 그러니까 유효이죠, 유효. 알겠죠? 2번은요. 갑으로부터 X 토지에 대한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자기 명의로 계약이죠. 그러면 갑으로부터 그로부터 자기 계약이죠.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그러면 자기 계약이죠.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자기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계약은 어떻게 돼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유효죠. 1번, 2번 다 유효잖아요. 자, 그럼 3번은요. 갑으로부터 X 토지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오직 자기의 이익 줄고요. 오직 자기의 이익. 그럼 이것은 말한다. 대리권 남용이죠. 원칙적으로 대리권 남용이 있어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 책임이죠. 따라서 오직 자기의 이익, 대리권 남용 옆줄 긋고 본인 갑 책임 원칙. 본인 갑 책임 원칙 이렇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두 번째 줄이요. 병이 을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병이 상대방이 을의 대리권 남용을 몰랐다 이 말이잖아요. 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이 책임지지 않죠. 그런데 본인이 지금 몰랐죠. 상대방이 몰랐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 갑이 책임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갑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으로부터 X 토지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미성년자 을이죠.
미성년자 을이요. 갑을 대리죠. 미성년자 을이 갑을 대리 줄거 봐.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한테 미친다? 갑에게 미친다. 5번요. 무권 대리인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죠. 그런데 갑이요. 갑이 병에게요. 촉구하고 이행을 촉구. 갑이 줄 것이고 병 이행을 병에게 촉구. 그다음 매매대금을 수령.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무권 대리인에게 뭐라 한다? 추인이죠. 추인. 추인이니까 누가 책임진다? 갑이 책임을 지죠. 갑이. 그럼 정답이 지금 몇 번이에요? 여러분요. 2번 지금 승낙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자기 계약이죠? 원칙적으로 본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만약에 본인의 효력이 있으면 1번처럼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승낙 이 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본인의 승낙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자, 7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벽규 위반되어 무효 동감이 무효가 되면 한 번 무효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겠죠.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죠? 2번 등기 신청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등기 신청 대리권 줄 것이고 공법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 변제 줄 것이고 사법행위 대물 변제라는 사법행위 알죠? 이것은 권한을 넘은 변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틀렸죠? 그래서 사용하면 권한을 넘은 변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왜요? 이걸 우리 뭐라 하죠?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등기죠. 그 다음에 월권 대리는 뭐죠? 대물 변제죠. 그럼 동종유사하지 않죠? 그래도 표현 대리는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종 별개라도 뭐다? 무방하다. 이렇게요. 3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가 있을 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4번 본인의 직함, 명칭, 상호 등의 사용 허락 또는 묵인도 대리권 수여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이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8번은요. 갑의 아들 을은 무단으로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갑소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죠. 그럼 이건 뭐가 나오죠? 추인 거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죠. 무권대리니까요. 1번 병은 갑이 추인한 후 줄 것이고 추인한 후 철회할 수가 없죠. 추인하고 철회권은 누가 더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추인한 후에는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2번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죠. 갑이 을에게 병이 그 사실을 뭐 하더라도 모른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란 말은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뭐죠?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모른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모르더라도 갑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병은 대항할 수 있다. 옆줄 긋고 철회도 가능 이래야 되겠죠. 철회도 가능하다 이렇게. 3번은요. 갑이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한 후에 뭘 했다? 사망.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한 후에 사망을 했죠. 을이 갑을 뭘 했다? 단독 상속하였다고 해도 무권대리인가 유효하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틀렸죠? 이건 왜 그래요? 지금 갑이요 매매계약의 추인을 갑이 줄고 추인을 거절한 후 사망이죠. 추인을 거절하면 이꼴 확정정 무효예요. 본인이 지금 추인을 거절해버렸죠. 그러니까요 추인을 거절했으니까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사망하면 아무리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미 뭐가 됐으니까 확정정 무효가 됐으니까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다고 해도 무권대리가 절대로 유효가 되잖아. 이미 뭐를 했으니까 추인 거절을 했으니까. 4번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갑이 매매계약의 추인을 뭐란다? 추인을 거절하죠. 그러면요 병은요 을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의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줄거 을이 미성년자. 이러면 을이 미성년자이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래서 을이 누구냐?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죠. 무권대리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요. 상대방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를 채구했으나 갑이 그 기간에 확답을 줄고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추인 거절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고요. 9번이죠. 1번. 의사 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러면 의사 무능력으로 인한 의사 무능력 줄 것이고, 바로 옆에 무효행위 추인 줄 것이고, 바로 옆에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줄 것이고.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러면 언제부터 유효다? 그때부터 유효. 2번. 허위 표시에 기초하여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약정. 무효인 가로 묶어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약정한 경우 가로 닫아. 그걸 뭐라 한다?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얘기해. 뭐라 한다? 무효행위 추인. 그러면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 가등기가 뭐라요? 소급하여. 틀렸죠?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이 되죠? 그러면 취소는 여러분요, 상대방한테요, 상대방의 승계인한테요. 그러면 취소는요, 노노노. 추인은 누구한테도 관계없는데요. 취소는 반드시 직접 상대방한테만 해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그러면 이월일을 기억하고 우리 이걸 또 병한테 서문일을 처분하죠? 병한테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갑이 취소권자죠? 갑은 무조건 을한테만 취소를 해. 그러면 이 병은요, 이 사람이 차고나 사기나 강박이죠? 그러면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여기 지금 갑이죠? 갑이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다. 을하고 이월일을 기억하고 병한테 3월 1일날 병한테 처분했죠? 갑이 을한테 취소하죠? 그럼 병은요, 뭐로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보호가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취소는 오로지 누구한테만 한다? 을한테만 한다. 을한테만. 상대방의 승계한테는 취소를 못해요. 상대방의 승계인 제3자는요, 어떤 경우냐? 즉, 차고나 사기나 강박이냐? 제한 능력자에 따라서 달라져.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면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고,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일단 을에게 취소해. 그럼 병은요, 선인 경우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가 안 돼. 알겠죠? 무슨 말이겠죠? 잠 좀 자지 마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요. 자,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뭘 한다? 의사표시. 알겠죠? 의사표시로 한다. 자, 4번은요.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하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줄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 책임. 앞에다 이러면 4번 제한 능력자 줄고 4번 제한 능력자 줄고 그다 써. 제한 능력 줄고 써요? 그럼 거기다가 제한 능력자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그럼 거기다가 의사 무능력자 이렇게요. 의사 무능력자 이렇게. 자, 그럼 5번은요.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령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되어 무효가 되죠. 그러면 그 무효행위가 추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다시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봐봐.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되어 무효 줄고 봐. 취소되어 무효. 취소되어 무효니까요.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하는 거예요. 무효행위가 추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시 추인.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취소하고 무효하고 구별은 어떻게 해요? 취소하고 무효 봐봐. 그럼 취소는 뭐예요? 취소는 뭐예요? 취소하고 무효가 있죠. 취소는 뭐예요? 취소는 현재 유효예요, 현재. 항상 이게 중요해. 현재 유효인데 나중에 할 일 없을 때 뭐를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취소는 아직 현재 뭐다? 유효예요.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있어 없어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를 취소하면 뭐가 돼요? 취소하면 뭐가 돼? 무효가 되죠.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취소하고 나서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안 된다니까.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재 뭐라는 거예요? 유효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건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뭐가 돼?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냐 봐.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아직 취소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현재 유효인 것을 이 말이죠. 그런데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가 돼.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를 취소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 추인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 추인 취소하죠? 그럼 무효가 되죠? 언제나 그러면 무효니까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말밖에 안 남아.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를 취소한 후
추인하려면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자,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요. 자, 10번이요. 옳지 않은 건 부관이죠. 1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줄고요. 채권자의 의사표시. 알겠죠? 이걸 형성권이죠? 형성권. 맨 끝에 이러면 써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맨 끝에 써봐. 정지 조건부는 당연히 기한 도래. 정지 조건부는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이 말이죠. 정지 조건부는 당연히 기한이 도래. 기한이 도래. 이렇게요. 자, 2번요. 신축 중인 건물의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 기일을 어떻게 한다고? 1층 골조공사 완료 시. 그렇게 됐어요. 1층 골조공사 완료 시.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요. 반드시 1층 골조공사는 완성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죠. 그러니까 1층 골조공사 완료 시로 정했죠. 이런 경우는 우리는 뭘 한다? 그것을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3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1층 골조공사는 완성이 돼야 2층, 3층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층 골조공사가 언제 완성이 될지는 아직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정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니까 기한이죠. 그 다음에 3번요. 정지조건부 법령에서 줄고 조건이 성취되었다. 이꼴 합격했다 이 말이죠.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잖아요. 합격했다. 조건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차를 사줄 사람이 사달라고 할 사람이 사달라고 할 사람.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거기 줄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거기다 뭐라 쓰냐? 효력을 주장하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4번은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 기간을 그 다음에 줄고 그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그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요. 그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했어요? 그럼 봐봐. 임차인한테 언제 매도해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맨 끝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이 말이에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 기한 동그라미. 기한이란 말이 뭐죠? 기한은 항상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기한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반드시 이행기가 뭐라 해야 돼? 도래해야죠. 그래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불가능.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든 뭐든 기한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기한은 만다 도래한다. 이렇게. 자, 다음에 11번 한번 보셔요. 11번은요.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일물일권주의란 물건의 일부 또는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고요. 2번 소유자는요. 소유권의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체적으로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으므로 틀렸죠. 우리가 소유권은요. 사용수익하고 뭐가 있어? 처분이 있죠. 그러니까 법에서 사용수익과 처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현행법은 처분 권능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은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나 성숙과 농작물 줄고 명인 방법 줄 것이고 농작물 줄고 둘 다 뭐라냐? 독립한 부동산 맞아. 거기 독립한 부동산 밑에 써 등기 X라고 써. 등기를 안 하죠. 부동산인데 따라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말 수 있다. 설정할 수 있고요.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구분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정답 2번이죠. 자, 12번은요. 을은 갑소유 X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죠. 을은요.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죠. 그래, 이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다가요. 지금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다 이 말이죠. 무단 건축했다 이 말이죠. 1번요. 갑은 을에 대해서 X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1번요. 갑은 을에 대해서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죠. 그러니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해야 되겠죠.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불법점이죠. 무단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3번 갑은 을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하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4번요. 병이요. 을로부터 Y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받았죠. 병이요. 전세권을 설정 줄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먼저 법정이사건은 일단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뭐라 해야 돼? 동일해야 돼. 이건 동일한다 안 하다? 안 하죠. 법정이사건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은요 Y주택의 점유자가 주택임의자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도 갑은 그 임차인의 퇴거를 막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Y주택의 점유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Y주택의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그럼 그 사람한테 임차인한테는 뭐 한다? 퇴거 청구하죠. 임차인인 경우 줄거봐. 철거 청구 X요. 철거 청구를 못 하죠. 그런데 무슨 청구를 한다? 퇴거 청구는 할 수 있다. 자, 13번이요.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요. 등기부가 멸실이요. 등기부가 멸실됐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상실된다. OX, X죠. 등기는 효력 발생이지 전속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번 틀렸죠? 2번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전속 요건이 아니죠. 따라서 줄거 등기가 불법 말소되더라도 물권의 전속에는 영향이 없다. 이퀄 물권 소멸 X죠. 물권 소멸 X. 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어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말소 등기 대신 말소 등기 줄 것이고, 새로운 이전 등기 청구 줄 것이고, 이걸 새로운 이전 등기가 뭐죠? 진정 명의 회복이죠. 진정 명의 회복이다.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고요. 4번 무효 등기의 유용이죠. 그 등기를 유용하고자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줄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하나의 허용. 딱 그 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맨 끝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표제부 등기 유용 X죠. 표제부 등기 유용 X. 그런데 그냥 표제부 등기 유용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좀 골치 아프고, 구건물을 철거하고 구건물의 등기를 신건물의 등기로 전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 유용 X 쓰고 옆줄 긋고 구건물 등기를 신건물로 유용 X.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죠? 구건물을 등기를 신건물로 유용 X 써놨는데 읽고 나서 또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집에 가면. 알겠죠? 처음 듣는 말인데 이렇게요. 길게 써져야지 않는데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죠? 5번이요. 등기상 이해관계가 없는 한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는 여기 나와 있네 또.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뭐란다? 표제부 등기 유용 이 말이죠. 표제부 등기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14번은요. 갑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다. 을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X토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연료 줄고요. 을은 첫 번째 끝에 을은 두 번째 줄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을은 등기를 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 했던 거죠. 몇 번이나 했죠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을은요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 점유를 계속하면 등기 청구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10년이고, 을이요 병한테 처분했다. 그래도 그 처분을 점유의 상실이 아니고 점유의 계속으로 본다.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처분하면 갑은 또 병에게도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강의할 때요 몇 번 했던 거예요. 1번 미등기자인 을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인도했죠. 갑은 병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죠. 갑은 병에 대해서 맨 끝에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고 얘기했죠. 2번요. 을이 X토지를 인도받은 지 몇 년의 경과? 10년의 경과. 뭐라 했죠? 인도받은 지 10년이죠. 인도란 말은 점유란 말이죠. 점유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죠? 1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갑은 을에게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가지고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갑은 안 되죠. 을은 10년이 지나도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 제3자 병이 X 토지상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죠.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 을은 갑의 병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말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했죠. 제3자 병이요? 신축했죠? 근데 을은 지금요? 을은요? 아직 미등기죠? 아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위 행사해야지 직접 행사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을은 미등기니까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을에게 X 토지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갑은 을하고 계약하고 을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줬죠. 을은 목적물을 점유할 정당한 뭐가 있어? 번원이 있죠.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5번 제3자 병이 무단으로 X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자. 제3자 병이요. 그러면 그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그러면 병 거죠. 병이 또 정한테 또 임대했죠. 임대. 그러면 갑은요 건물 철거를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병에게 해야지. 임차인 정한테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정에게 임대해 줄 거 봐. 정에게 임대. 그러면 정한테는 뭐 할 수 있다? 퇴거 청구할 수 있다. 퇴거 청구. 철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자, 15번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격려가 되죠. 그러면 가등기가 본등기가 되면 물권 변동 효력이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 OX X죠? 아니요 소급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맞네. 그러니까요 물권 변동 효력 줄거 봐. 물권 변동 효력 줄거 본등기 시 쓰고 가등기 한 때로 소급 줄 것이고 가등기 한 때로 소급 그것마다 순위는 가등기 한 때로 소급해. 그 다음에 2번요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승계 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되죠. 이걸 우리 말한다. 직접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우리는 모두 생략 등기죠. 그 소유권 보존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3번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점유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 점유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 뭐 없이 등기 없이 소유권을 말할 수 없다. 취득할 수가 없다.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4번 수용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수용 187조죠. 공용징수 수용 187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또 나왔죠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무조건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오늘 다 했던 것들이잖아요. 여기까지는요. 알겠죠? 자 16번은요. 점유자와 회복자로 되어 있죠. 1번 과실을 수취한 자가 선의의 점유자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다고 오실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근거 줄 것이고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2번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고 과실 수취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손해 입혔다. 그래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3번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죠. 줄고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 줄 것이고 우리 법조는 이걸 뭐라고 해서 과실로 우리 법조문에는 과실로 책임 있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하죠. 대가도 보상이 돼요. 과실로.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죠? 잘못 없이라고 됐어. 우리 시험은 잘못 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 보상해야 된다. OX, X죠. 그걸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요 책임 있는 사유라고 되어 있죠. 각색한 거란 말이죠. 원래는 과실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선의의 타주점유자 줄 것이고 우리는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을 멸실해선 줄고요 점유물을 멸실해선 그럼 무슨 말을 반드시 알아야 돼? 선자현존 이렇게 뭐라고? 선자현존 선의이고 자주일 때 뭐라 한다? 현존이익이다 이 말이 선자현존. 그럼 지금 여기는 지금 뭐라 나왔죠? 앞에가 선의인데 뭐라고 해서 타주죠? 타주면 맨 끝에 손해의 전부를 배상 이렇게. 맞는 말이죠? 오늘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죠? 과실 취득 줄 것이고 유익비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유익비가 뭐 통상의 필요비 이렇게.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어. 특별 필요하고 유익비는요 과실을 수취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통상의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자 17번
갑은 을의 임야를 20년간 유익비를 청구할 수가 있고 통상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유익비를 뭘로 바꾸라고? 통상 필요비. 5번이 틀렸죠? 17번 갑은 을의 임야를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공인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 줄고 취득시효가 완성. 그런데 갑이 을에게 등기를 요구하자 을은 그 임야를 줄고 병에게 처분. 알겠죠? 그 다음에 갑을 병이죠? 1번요. 갑은 을에게 절대로 채무불이행한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그랬죠?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지 않는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런데 갑은 을에게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죠. 왜 대상 청구권 행사하죠? 지금 먼저 지금 여기서 뭐랬죠? 두 번째 줄 보면 갑이 을에게 등기를 요구하자 을이 병에게 처분했죠. 갑이 점유자잖아요. 봐봐, 대상 청구권을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등기가 지금 을이잖아요. 여기서는 을, 갑이 아니고. 얘가 점유가 지금 갑이잖아요. 갑이 20년 돼가지고 등기를 먼저 청구했다니까, 행사했는데 이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했죠. 병한테 처분하면 을은 갑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한 이행불능이다. 그래서 갑은 뭐죠?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행불능. 그런데 대신에 여기 매매대금 나오겠죠?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상조건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이 3번은요 갑은 을에게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맞아요? 갑은 지금 을에게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금 여기 보면 을에게 지금 등기를 요구했죠. 그러면 을은요 지금 갑이 지금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갑은 을에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문제의 두 번째 줄 봐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병이 을을 적극 권유하여 자기에게 뭘 한다? 처분. 적극 권유했죠. 그럼 적극 권유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위해서 5번요 갑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위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갑의 원시취득은 소유권 취득 무슨 취득? 원시취득이고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적법하게 마쳤다. 줄거봐 등기를 적법하게 마쳤다. 소급하여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하여 소유권 취득해.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해. 사업시험이니까 약간 지문요. 약간 좀 그렇죠? 자 18번은요 첨부죠.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합이 되죠.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 주고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 그것을 뭐라 한다? 두 번째 줄 구성 부분이라고 얘기해.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부합이라고 해. 부합은요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귀속한다? 줄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해. 독립한 소유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요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면 그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물 위에 지분권을 뭘한다? 취득한다. 맞아요? 부합, 그럼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면 그러면 줄고. 됐죠? 그러면 여기서 거기다가 부동산 소유자가 원시취득. 부동산 소유자가 원시취득. 여러분 부동산 소유자가 원시취득하죠. 그럼 여러분 부동산 소유자가 원시취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물 위에 지분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원시취득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거 모든 거 다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소멸하고 나서 뭘 한다? 동산의 소유자는 줄고 동산의 소유자는 줄구라고. 옆에 소유자는 줄궜어요. 거기다 써 부동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청구. 부동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해야지. 알겠죠? 돈을 달라고 해야지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죠. 그럼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면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해야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아니 여러분요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됐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 앞에서 했잖아요. 몇 번? 2번 봐봐. 2번
1번이요. 누가 지금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기속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면 동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죠?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뭐가 돼? 아까 원시치대를 했잖아요. 2번에서 원시치대 다 없어진다니까. 그리고 돈 받고 떨어진다니까. 알겠죠? 4번요.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 줄 것이고 재료주의 이렇게 재료주의. 그 다음에 가공자에게 속한다 줄고 그것은요 현저히 다액일 경우 현저히 다액일 경우 자 5번은요 동산 간의 부합에 있어서 합성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뭐 없이 주종 구별 없이 틀렸죠? 가액에 비례한다 말이 안 되죠? 동산 간의 부합 줄 것이고 주종 구별 써봐 주종 여기 거기다가 주종이 구별되느냐 안 되느냐 주종이 구별된다 안 된다 구별되면 뭐다 주된 동산 이 정도만 주된 동산의 소유자 여기는 좀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예요 공유 알죠 이렇게요 주종 구별이 되냐 안 돼 이게 아주 중요하죠 동산은 만약에 주종이 구별이 된다 그러면 어때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종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부합 당시야. 현재 가격 그러면 큰일 나.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해. 알겠죠? 자, 19번은요. 지상권이죠. 1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래요? 거기다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떻게 한다? 건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관계없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상권과 지상물의 소유권은 별개로 양도할 수 있다. 2번요.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료 지급을 뭘 한다? 지체. 그러면 누구한테 몇 년이다? 누구한테? 양수인에 대해서 몇 년? 2년. 양수인에 대하여 2년분. 그래야 소멸을 청구해. 3번. 간섭상 법정 사건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죠. 제3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법정이상권을 취득한다. 틀렸어. 우리가요 법정이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그것을 다시 이전받을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3자는요 거기다 제3자 줄 것이고 제3자가 밑에 써 뭐라 쓰면 지상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있어야 지상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있어야 이렇게 지금 됐죠? 지상권 이런 부기 등기가 있어야 이렇게요. 됐나요? 자 4번은요 분묘 기득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 안에서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것 절대 그건 안 돼요. 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장하려면 묘를 오픈해야 되죠? 오픈하면 분묘 기득권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그랬죠? 자 그럼 4번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타인에게 임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옆줄 써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가 돼. 그러니까 지상권 양도를 금지하기로 합의를 하죠. 그건 무효니까 아무리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요 3번에 틀렸죠? 20번은요 지역권이죠. 1번 하나의 승역지에 순차로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용수지역권. 여러분 용수지역권 줄 것이고 용수지역권은 참 특이하죠. 딱 하나예요. 용수지역권은요 후순위 용수권자는 선순위 용수권을 방해했어. 후순위 용수권자는 선순위 용수권 방해했어. 선순위 용수권을 마지 못한다? 방해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특이하게 우리는 지역권은 뭐가 있죠?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는데 특이하게 딱 하나요. 용수지역권만큼은 우열이 있어. 배타성이 있다 이 말이죠. 2번요. 요역지 공자 1인 좋은 것은 하나고 나쁜 것은 전원이라고 그랬어. 1인이 뭐라죠? 소멸시효 줄거 봐.
소멸시효 그러면 나쁜 거잖아요. 소멸시효 할 때 소멸 동그라미, 정지할 때 정지, 소멸을 정지시켰잖아요. 지역권이 소멸되는 건 정지, 좋아 나빠, 좋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지시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 필요 없어. 통로의 개설이 없으면 절도 안 돼. 지역권을 시효취득 줄고, 지역권을 시효취득 줄고, 지역권 줄었어요? 밑에 써.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반드시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의 통로 개설이야.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의 통로 개설. 알겠죠? 반드시 그 말이 있어야 돼.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의 통로를 개설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몇 년 돼야 돼? 20년이 돼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공유자 중 한 사람 1인 1인 지역권을 취득 좋은 거죠. 권리니까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맞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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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21번은요. 기억.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몇 번 시험이 잘 나오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어떻게 돼요?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경매청구하고 우선배정권하고 두 개 나눠진다고 그랬죠? 경매청구하고 우선배정권하고. 그럼 경매청구를 어떻게 된다? 일부에 대해서 경매청구는요. 나머지 부분은 된다 안 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매청구는 안 되죠. 여러분 전부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배제죠. 우선배제는 전부의 경매대가. 경매는 일부만 경매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매가 안 돼. 알겠죠? 1번 한번 기억 한번 봐.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이 아닌 줄곧 나머지 건물 부분 줄곧 경매 신청할 수 없으나 나머지 부분의 환가대금 우선 배제권을 갖는다. 알겠죠? 전부에 대해서. 2번 전세권이 법정갱신. 그럼 법정이라는 말 나왔죠?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줄 것이고 맨 끝에 갱신된 권리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갱신된 권리를 말 수 있어. 주장할 수 있다. 뒤에서는요.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럼 전세권이 성립한 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전세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전세권이 성립한 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요. 두 가지로 보면 돼. 갑이 있고 을이죠. 그럼 우리 전세권 그러면 전세권은 무조건 등기가 돼 있어. 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있냐?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 그러니까 여기서 갑이죠. 갑에서 이렇게 건물이 병한테 이렇게 넘어가죠. 병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한테 넘어가죠. 그러면요. 이 을 있죠. 을은요. 양수인에게 건물의 양수인이죠.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여기는요 2월 1일이고 여기는요 5월 1일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수인한테 전세금 받는 조건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갑이 있고 이렇게 을이 있는데요. 2월 1일인데요. 여기 을이요. 여기서 3월 1일 병한테 이렇게 전세권 양수인이야. 전세권이요. 전세권이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요? 갑은 누구한테?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전세금을 반환한다. 알겠죠? 이때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설정자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자, 이건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권은 여러분 물권이니까 대항력이 있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 그러면 신소유자, 양수인이죠.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 알겠죠? 전세금 반환 의무 부담. 리얼 전세권자는 인도한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요,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줄거 봐.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 이걸 필요비라고 그래. 전세권에서 필요비를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에서 필요비를 누가 부담해?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전세권자.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부담하죠. 그래서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소극적. 미음은요.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그런데 전세기간 만료도 그래. 만료시 뭐죠? 전세금 반환 채권과 양도는 허용이 된다. 만료가 되면은. 정답은 1번이죠. 22번 유치권이죠. 1번 임대인과 임차인이 건물 명도시 줄고 권리금 반환 채권 맨 끝에 권리금 반환 채권 절대로 유치권 안 돼. 권리금 그 다음에 또 써. 보증금, 매매대금,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세 가지는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딱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2번 유치권자 점유는 직접 간접 필요 없죠? 그런데 옆에 줄거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 맨 끝에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한다. 유치권 행사 줄 것이고 동시행 항변권 행사. 유치권이나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것이에요. 진행한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죠?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계약 명의 신탁 줄 것이고 계약 명의 신탁 줄 것이요. 그럼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행사하는 매매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끝에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매매 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 줄 것이고 그것은 맨 끝에요.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요 좀 이전에 지금요 문제가 아마 그게 2012년인가요? 자 봐봐 여기 이 말이죠. 여기요. 우리가 이제 이 건물에요. 이 건물이 이렇게 여기 쭉 이렇게 보면 여기요 A라는 사람이 저당권 있죠. 저당권 2월 1일. 그다음에 여기요 A가 뭐냐냐 압류를 하죠. 압류 언제 5월 1일이요. 압류를 해가지고 뭐죠? 경매가 되죠. 그래서 경매가 되죠. 여기 경락인이 있죠. 경락인 B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압류를 하면 경매가 되니까요. 그러면 압류가 있기 전에 여기요 3월 1일 날 유치권이 있죠. 유치권 있고 여기요 6월 1일 날 유치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압류가 있기 전에 있는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압류가 언제냐? 압류 전에 유치권이냐? 압류 후 유치권이냐? 이게 중요하죠. 알겠죠? 뭐가 중요하다? 압류 이게 중요하다. 자, 24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중축하여 중축 부분이 기존 저당 목적 건물에 뭘 한다? 부합한다. 부합. 그러면요 저당권액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저당권은 어디에 미쳐? 저당권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죠. 그래서 그럼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알겠죠? 2번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 줄 것이고 주된 권리죠. 전유 부분 주된 권리에 설정된 저당권은 종된 권리에 미치죠. 옆에요 대지 사용권 줄 것이고 종된 권리 말이죠. 대지 사용권을 뭐라고 한다? 종된 권리 이렇게. 자 3번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영역이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요 건물 그것을 주된 권리죠.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하는 지상권, 임차권, 지상권하고 임차권을 뭐라고 한다? 종된 권리죠. 그러니까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지상권, 임차권,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렇게. 그러면 4번은요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죠. 그러면 지상권이 1번이고 저당권이 2번이죠.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뭐죠?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몇 번이다? 2번이죠. 그러면 경매가 되면요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지상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번은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 줄 것이고 물상대위라는 뭐를 해야죠? 압류를 해야 되죠. 맨 끝에 압류. 근데 압류는 누가 해야 된다?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압류는 저당권자가 할 필요가 없다. 옆줄 긋고 물상대위권 행사. 물상대위권 행사는 저당권자가 직접 해야 이렇게. 물상대위권 행사는 저당권자가 직접 해야 이렇게. 직접 해야. 그러면 23번의 정답이요 1번이 아니고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 옳지 않은 거죠? 1번이요 1번. 알겠죠? 1번. 죄송해요. 내가 다른 거 봤어 지금. 1번이에요. 알겠죠? 자 24번은요 23번까지 잠깐 쉬어요. 23번의 정답은 1번. 알겠죠? 자 24번은요 1번 근저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후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했었는데 이거 물권적 청구권하고 채권 청구권 할 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 이러면 기억 안 나? 이거 봐봐. 기본 강의할 때 했잖아요. 가봐 그러고 있으면 의리 여기 봐봐. 의리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인데 돈 1억인데 1억을 갚았죠? 아니 그냥 여기 봐. 알았어 여기 봐봐. 여기 봐. 좀 여기 봐. 이렇게 저당 이렇게 했죠? 그런데 1억 이거 병한테 팔았죠? 병한테. 이걸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한테 팔고 난 다음에 돈을 갚았죠?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를 뭘 해야 돼? 등기를 말소해야죠? 말소를 누가 한다? 갑이 말소한다. 저당권 설정자죠? 갑이 말소하면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제3취득자가 하면 소유자니까 뭐죠? 물권적 청구권. 기억 안 나요? 나죠? 그래서 한번 봐봐.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후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죠? 근저당권 설정자 줄 것이고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니까 지금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종전 소유자가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자, 2번 근저당권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만 물어본다? 산입. 그래서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익을 줄고 근저당권자가 줄고 가운데 경매 신청 줄고 그러면 경매를 신청하면 언제다? 경매 신청 시 확정이죠. 거기 보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가 돼 있죠.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줄거 봐.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는 누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 시 이렇게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하면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 시지만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언제? 경매 신청 시. 만약에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를 취하했다. 취하. 그러면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4번은요.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줄고요.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 채권은 맨 끝에 담보된다. 확정 후에 발생하는 지연 이자나 지연 손해금 채권은 맨 끝에 담보된다. 알겠죠? 5번요. 확정된 채권이 피담보 채권 4억이라고 써봐. 4억. 채권 최고액 3억이라고 써봐. 확정된 것이 등기된 3억을 초과하죠. 그 다음 물상보증인 줄 것이고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해. 채권 최고액. 알겠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한다. 됐죠? 또서 옆줄 긋고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하고 말소 청구.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하고 말소 청구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럼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해요. 여기요. 그럼요. 빨리 하고 나서